안녕하십니까, 안대원입니다. 오늘은 거의 모든 마케터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자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그 업계에 질린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어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그 자기가 틀릴 거라는 그런 수정할 만한 자신감이 없나? 자신감이 없는 건지 태도가 이상한 건지, 그냥 내 채널 보는 사람들만 그 사람한테 안 속으면 그만이에요. 그 뭐라 해야지, 잔챙이들이 엄청 많아요. 마케팅을 10년 이상 했다고 하는데 전문으로 하지도 않는데도 알고 있는 수준의 기초 지식도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왜 그런 멍청한 행동만 골라서 하는지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마케팅을 의뢰인이 맡기는 이유가 의뢰인이 할 줄 몰라서 맡긴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자기보다 발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뢰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건수 따고 다닐 때는 그렇게 세일즈를 굽신댔으면서도 일단은 선불금이 입금이 되고 나면 자기네들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아주 치명적인 자만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마케터한테 의뢰할 정도의 의뢰인이면 사내에도, 그 의뢰인의 사내에도 이미 다른 마케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이 스펙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착각합니다. 스펙을 자랑하려고 하는 고객들의 공통점에서 말씀드릴까요? 스펙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공통점은요, 아이템이 대부분 시장성이 끝난 것들입니다. 제품 차별화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스펙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뭐 매장으로 치면 몇백 평 매장에 테이블이 몇 개, 굳이 광고를 안 해도 제품 차별화가 되실 분들은 정말로 광고를 안 합니다. 이미지 광고만 하겠죠, 대기업처럼. 현실적으로 마케터한테 맡기시는 분들은 스펙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스펙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옆에 더 센 스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토익 950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토익 950점인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그 토익 950점 이상 지원 가능이라고 써 있어서 토익 950점이 지원을 하면 이번엔 만점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지고 다음에 또 990점짜리 만점 토익 점수를 가지고 냈죠. 그럼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토익 만점에다가 다른 자격증까지 많고 학벌까지 더 센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는 그 입사 지원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 바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면접 현장에 가거나 아니면은 사내적으로 대비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할 정도면 그 자리에서 다 비교 당합니다. 고객들한테 바로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잘난 척 해보려고 나는 어느 대학 출신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그 대학보다 입시 성적이 높고 훨씬 더 명망 높은 다른 명문대 출신이 비슷한 스펙으로 들고 나오면 한 방에 박살이 나는 건데, 스펙이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펙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 돈 내고 광고한 꼴이 되는 겁니다. 돈을 내고 창피를 얻고 매출은 안 오르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만 늘리면 매출하고 직결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의뢰인의 광고를 한두 번 내봤겠습니까? 마케팅을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하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으로 옷을 판다거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면 그만큼 매출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하는 다들 비슷한 수준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상태의 업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 예산을 공격적으로 지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매출이 거기에 비례해서 오르지 않는 업계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무제한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매출을 무제한으로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 예산도 무제한으로 지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출도가 높은 광고를 제시하면 고객이 무조건 거기다가 선불금을 충전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하나요?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에 따라 다른 건데 모든 고객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객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습니다. 의뢰인이 시장 침투력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미 기존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동네마다 있는 수많은 뭐 파리나 모기 같은 존재들한테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수준의 광고를 제안하면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죠. 제안하면 당연히 리젝트 되겠죠. 마케팅 타겟들이 굉장히 긴 메시지를 기억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 기억 안 해줘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름이, 그러니까 제품명이나 7글자가 넘어가면 기억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뭐 제품명을 길게 지으면은 기억이 안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린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골프존 투비전하고 티업 비전이 같은 제품인 줄 알았어요. 진짜 며칠 전까지. 최근에 알았는데, 뭐 카카오 VX 스크린 골프가 있다는 거 알고 티업 비전하고 골프존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최근에야 골프존은 골프존이고 카카오 VX, 그러니까 티업 비전은 이제 카카오 VX가 됐는데, 티업 비전은 티업 비전이다라는 거를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제품명이 비슷하잖아요. 둘 다 비전으로 끝나잖아요. 예, 골프존의 투비전, 투비전이고 그리고 티업 비전은 티업 비전이잖아요. 마지막에 비전으로 끝나니까 둘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정도로 고객들은 사실 제품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단어가 강하다고 해서 특별히 기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 꼭 그런 분들이 다 전화 한 통만 가지고 영업을 하셔서 심지어는 유선 전화도 없더라고요. 예, 핸드폰으로 영업하시는데 딱 얘기해서 전화 통화로 콜드콜 받으면은 5분 내로 딱 끊어버려요. 저는 더 이상 그 대화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식으로 그렇게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제안을 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찾아와서 하든지. 자기가 여태까지 거래한 기업이 대기업이면 무조건 계약해 줄 줄 안다는 건데요.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자기가 대기업 어디 뭐 대기업 어디하고 거래해서 이 정도의 실적이 냈다고 지나치게 자랑을 하는 마케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마케터한테 맡겼어요. 맡겨서 잘 됐다 칩시다. 잘 된 다음 얘기해 줄게. 내 사례를 가지고 또 딴 데 가서 영업하고 다니겠죠?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든 기업들이 유명해지길 원하지 않아요. 예, 원래부터 그냥 쓸 만큼 돈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원래부터 돈이 많고 회사를 하는 것도 그냥 재미로 하는 수준인 사람들이 꽤나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재밌고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만 돈 벌면 만족이다 하는 사람, 절세 대책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업가들이 있는데 모든 사업가들이 다 공격적으로 마케팅 비용 지출해서 매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힘들어요. 무조건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모든 고객들은 다 같이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라는 착각으로 덤비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부분 제가 지금 제시한 것들 안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케터하고 가짜 마케터들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거의 모든 마케터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자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